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구문이 제어 구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끝까지 가는 이런 순차적인 제어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든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게 되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가 너무 길어지게 되고 긴 코드는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그 소스 코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아먹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시작과 끝으로 달리는 경로도 필요하겠지만 중간에 선택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반복되는 특성을 찾아내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구문들을 넣어야지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때 이 소스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의 구조를, 제어라고 하는 구조를 반영시키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제어 구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프로그래밍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고 구조를 생성하면서 코딩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자,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도 일종의 구조일지 모르지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 하는 부분은 제어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게 코딩이 되는데, 이 코딩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코드를 읽기도 어렵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를 제어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제어 구문을 쓸 수 있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되고, 제어 구문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제어 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코드가 멋있어지고 구조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제어 구문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어 구문은 왼쪽에 있는 조건문과 오른쪽에 있는 반복문이 됩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제어 구문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내가 조건문을 쓸 수 있는가, 반복문을 쓸 수 있는가, 내가 푸는 문제에서 조건문과 반복이라고 하는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을 우리가 C1에서 배우는 조건 구문, 그리고 C1에서 배우는 반복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프로그래밍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문법을 외우는데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큰 그림을 볼 수는 없는데, 문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작성하는 코드 관점에서 크게 보면서 코드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우리가 맨 처음이니까 공부하긴 하는데 문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필요하면 책을 보세요. 아니면 자기가 작성해둔 노트나 간단한 메모를 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데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구조를 좋게 만드는 패턴.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해결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코딩을 하면 굉장히 프로그램의 구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조금 어렵지만
구조가 스트럭처니까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조건문은 어떻게 구조가 가는가 하면 순차적으로 계산이 흘러오다가 A라는 지점에서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서 맞으면 왼쪽으로 가고 틀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두 개가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합쳐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조건문을 쓰면 좋은 점은 코드의 길이가 일단 짧아지죠. 윗부분은 공통이니까 두 개 쓸 걸 하나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가 두 개가 있긴 하지만 조건에서 판정에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통으로 실행이 되니까 코드가 더 좋은 거죠. 이게 없다면 내가 요 B라고 하는 구문과 C라는 구문을 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하다가 여기 C가 가는 거. 이게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반복되는 구조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B와 C라는 코드 블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문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은 이거냐 저거냐 인데 뭐 이렇게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다섯 중에 하나,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조건문의 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if 구문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조건이라는 게 만약이란 뜻이니까 if 구문 쓰는 게 당연하겠고, 이 if 구문이 바로 조건문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 예약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 구문도 있습니다. 반복 구문. 반복 구문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코드가 실행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공통이죠. 여긴 공통이고 판단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건 구문이 반복문에는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 구문을 더 확장한 게 반복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가능합니다. 판별하는 마른 목골 모양의 플로차트의 성분이 조건문과 반복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자, 다시 루프니까 돌아가서, 그러니까 회로, 닫힌 회로를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루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계산을 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빠져나와서 그 다음 공통구문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방식의 반복문을 쓰게 되면 굉장히 긴 코드를 짧은 몇 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부터 1000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1, 2, 3, 4 이게 1000개를 더해야 되는데 반복 구문을 쓰면 몇 줄만으로 끝을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1000개뿐만 아니고 10,000개, 100,000개까지 다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됩니다. 이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if 구문부터 조건문부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빈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조건이니까 콘드라고 합시다. 콘드. 자, 콘드에 대한 컨디션이라 할까요? 컨디션에 대한 구문을 만들어 봅니다. 컨디션에 대한 구문을 만들어 봐서 if 구문을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if 구문 테스트를 위해서 소스 파일에다가 추가로 새 항목을 만들어 줍니다. 자, 간단히 보기로 할까요? 간단히 보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소스 파일에는 자, 컨디션인데 이번에는 if 구문을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C 컴파일러 돌려야 되니까 C.C로 바꿔서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 확장자가 있는데
얘는 괄호를 인식을 못하나? 일단 계속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안 들어가네요. 요 경우는 리네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는 실행 파일이 시작하는 첫 번째 함수인 메인 구문을 만들고요. 메인 구문을 정의를 하고 입출력을 위해서 스탠다드 io.h를 쓰겠습니다. 이거 우리 계속 반복해서 쓰니까 이제는 빠르게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f 구문이 있는데, 자, if 구문은 이런 역할입니다. 자, if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들어갑니다. 요 괄호 부분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이 들어갑니다. 코드 블록이. 자, 문법은 if 구문이 있고, 여기에 판단식이 들어갑니다. 판단식. 혹은 관계를 얻는다고 해서 관계식이 들어갑니다. 이 판단식이나 관계식이 만드는 거는 true 아니면 false를 만들어줍니다. true 아니면 false를 만들어주는 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코드 블록을 적어줍니다. 코드 블록을 적어주는 게 if 구문의 특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int로 해서 i는 뭐 1, 2, 3, 4 있을 때, 자, 1일 때는 1을 출력하고 2일 때는 2를 출력을 하는 기능을 내가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i가 1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이 구문에서는 또 필요한 게 관계연산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연산자. 그 관계연산자는 자, 부등호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부등호가 이제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같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관계연산자에서 같다는 것, 얘는 같음을 뜻하고, 다른 경우는 느낌표를 써서 이제 다름을 표현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부등호를 쓰는데, 같으면서 작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요. 크면서 같은 경우는 좀 전처럼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두 변수나 값의 관계를 만들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는 관계가 맞으면 true를 이제 만들고 틀리면 false를 만듭니다. 그럼 밑에 이런 관계 연산자 이용해서 이 if 구문 안에 있는 판단식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판단식은 true면 코드 블록 실행입니다. 그럼 false면, 이 관계식이 false면 코드 블록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미실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1을 넣기 때문에 1은 i에 들어가 있고 i는 1하고 같기 때문에 이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데스로 1이라고 출력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를 2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if 구문 안에 있는 판단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같다는 관계를 작성을 했는데 i는 2가 들어갔으니까 2하고 1하고는 맞지 않죠. 그러면 맞지 않는 경우에 뭔가 출력하고 싶으면 if하고 대응되는 예약어가 else가 있습니다.
LG로 해서 뭔가 출력을 합니다. 그럼 long i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else는 이전 if가 false인 경우에 실행입니다. 그럼 이 구문에서 자, 판단식이 false가 나오면 아래 코드 블록은 미실행인데 대신 else 구문을 else의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럼 얘는 else의 코드 블록입니다. else의 코드 블록. 위에 거는 if의 코드 블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ong i가 나왔죠. 그럼 이 long i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든지 1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1만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지운 게 i가 1과 같은가를 관계를 지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i가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관계가 거꾸로 갔기 때문에 i가 1이 아니면 얘는 not 1이 되는 거고 밑에는 i가 이번에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부등호도 쓸 수 있습니다. i가 1보다 크면 i가 1보다 크다 라고 하고 i가 1보다 크다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i가 1보다 작으면서 같아도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선택을 해주는 게 if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if 구문을 쓰면 공통된 코드 사이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판단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되는 구문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하고 else라는 구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근데 if, else 구문 외에도 또 다양한 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발전된 구문이 존재를 합니다. 자,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가 if하고 else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i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의 코드 블럭 푸데스로 해서 i가 1보다 작다는 걸 표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기를 이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else 하면서 else 다음에 if를 쓸 수가 있습니다. if를 쓰면 반드시 판단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판단식이 나오는데 자, 요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요 경우는 예를 들어 i가 이번에는 5다 라고 한 경우에 푸데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i는 1보다 작은 경우가 if 구문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언제 실행되는가 하면 실행 조건은 i가 1보다 작을 때 if 구문의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미실행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건은 관계를 이제 반대로 해야죠. i가 1보다 작다는 거는 작음이니까 반대는 같음 아니면 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니다. 미실행 조건은. 그래서 밑에 구문은 실행되지 않는데 미실행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 else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구문에 만나는 if 구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if 구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if 구문에서 한번 필터링이 됐죠. 어떤 값? i가 1보다 작은 값이 필터링이 됐습니다. 필터링 됐으니까 얘는 i는 자 1하고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아야지 이 if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행 조건이 뭔가 하면 i가 5보다 작은 조건인데 추가로 i가 1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에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틀릴 경우에 관계가 틀릴 경우에 밑에 구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밑에 구문이 실행될 때는 위에 실행이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 밑에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위에 게 맞았으면 위에 게 그냥 실행되고 끝났겠죠. 그래서 if 구문을 갈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번 우선순위. if 구문이 있는 쪽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식을 계산을 합니다. 판단식 계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lse if가 나오면 얘는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식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와 같은 실행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i가 5보다 작으면 얘가 분명히 실행되는데 그럼 i가 -1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게 실행될 건가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1이면 위에서 잡히기 때문에 위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잡지 못하면 만족을 못하면 밑에서 만족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행 조건은 i가 5보다 크면 미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i가 i에서 5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printf로 한번 해볼까요? printf로 자 %d에 i는 %d 해서 i를 한번 출력해서 보겠고요. 엔터 값을 주기 위해서 \n을 합니다. 뉴라인을 집어넣어서 엔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i는 20이었기 때문에 i는 20. 자, 여기서 i는 20이기 때문에 i가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이 여기 세미콜론을 찍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밑에 구문이 원래 else if에 코드 블록이 돼야 되는데 콜론이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력을 하면 i가 20인데 그 조건에 맞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좀 불만이니까 else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는 i가 5보다 큰 조건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else이기 때문에 else의 실행 조건은 i가 5보다 큰 경우입니다. i가 5보다 큰 경우는 무조건 else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이 구문을 보면 if, else if, else if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이제 분기했는데, 그럼 얘는 밑에 거는 마지막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고 판단식 계산을 안 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한 게 여기 판단식이 없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if 구문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분기를 더 하고 싶으면 자, 이제는 else if는 여러 개 쓸 수가 있습니다. else if는 여러 개 써서 또 다른 분기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10을 써서 분기 조건 만들면 얘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행 조건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바꾸면 자 10보다 적은 건데 또 실행 조건이 1보다 크고 그리고 또 i가 5보다 또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else if는 if 구문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기 때문에 위에 실행이 안 돼야지 세 번째 우선순위가 실행이 되게 되잖아요. 네, if 구문이 있으니까 판단식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위에 두 개가 실행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 조건의 반대 관계를 둘 다 만족을 하면서 i가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걸 부등식으로 쓰면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고, 미실행 조건은 i가 1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려면 printf 해서 정수 입력 구문을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정수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콘솔 함수를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콘솔 함수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콘솔 함수. 자, 그 부분은 여기 C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C2031. 자, 이쪽으로 가서 좀 전에 만들었던 컨디션 폴더로 가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만든 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library console.h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이제 컨디션으로 이동시켜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온 library console은 C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폴더에 있지 않고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include에서 헤드 파일 포함시킬 때는 부등호 기호가 아니고 쌍따옴표로 합니다. 얘를 갖고 와서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입력을 받을 때는 getInt에서 얘를 i에 받겠습니다. 받을 때는 그냥 int로 받죠. 얘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입력을 받아서 그 int 입력을 한번 출력을 해주고, 입력받은 i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 그 i가 부등호 관계에서 어떤 거를 만족하는지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3 하면, 자,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죠. 그 다음에 2 하면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죠. 그 다음에 7을 입력을 하면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100 넣으면 얘는 10보다 크죠. 이런 관계를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건문으로 구성을 하면 프로그램이 읽기가 좋고 구조화가 되어서 다음번에 이 코드를 내가 수정할 때도 원활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